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학원입니다. 과천외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간고사는 기본과 실력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내면서 후반부 심화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생기는 구조였다면 기말고사는 심화 문항 자체가 시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말고사는 어려운 문제 몇 개를 잘 푸는 수준이 아니라 23문항을 끝까지 버티면서 고난도 문제에 쓸 시간을 남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3문항씩 출제됐습니다. 다만 두 시험의 구성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기본과 실력 문제의 비중이 비교적 균형 있게 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기말고사는 기본 문제가 크게 줄고 심화 문제가 빠르게 늘면서 시험 전체의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에 행렬이 새롭게 포함됐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경우의 수처럼 한 번에 풀리지 않는 단원들의 비중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천외고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보다 익숙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한 뒤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다항식과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각각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과 실력 문항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 시험 초중반까지는 준비한 만큼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19번부터 23번까지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판단하거나 복소수의 규칙성을 추론하고 항등식과 함수 조건을 함께 연결해야 하는 심화 문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6번 이후부터 연산량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사용할 집중력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앞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한 뒤 마지막 5문제에서 얼마나 깊게 사고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기말고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 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도 6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문항수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난이도 구성입니다. 기본 문제는 4문항에 불과했고 심화 문항은 11문항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와 조합에서는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빠진 경우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고차식을 정리하고 근의 성질까지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중간고사는 후반부 몇 문제에서 난도가 크게 올라갔다면 기말고사는 시험 전반에서 계속 높은 사고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한두 문제에서 막히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더 큰 부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 학습과 심화 학습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기본 실력 유형은 풀이 순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계속 걸리면 뒤쪽 심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합이나 방정식의 고난도 문제는 답을 빨리 확인하기보다 조건을 직접 나누고 여러 풀이 방향을 시도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천외고처럼 심화 문항의 비중이 높은 시험에서는 한 문제만 잘 푸는 연습보다 어려운 문제가 연속해서 나왔을 때도 끝까지 버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시험과 비슷한 문항수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 문제는 빠르게, 심화 문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학교 자료의 기본 유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위에 고난도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연습까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